예,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현님도 어서 오시죠. 네. 자, 오늘은 이제 다시 급등을 준비하는 세력 매집주라는 주제로 저녁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이따가 이제 저기 9시쯤 되면은 이제 준위 특강도 좀 할 겁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은 이제 3거래일째 이제 지수가 좀 어제 계속 올라왔죠, 그죠?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크게 오르기보다는 그냥 뭐 살짝 올라왔어요. 그래서 꽤 올라왔고요. 그래서 지수 얘기는 뭐 짧게 좀 해드릴 건데, 뭐 지수 얘기는 정말 짧게 얘기하고, 이제 반등이 이제 강하게 나왔으니까 이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세력들이 지금 다시 급등을 준비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 매집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략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개인들이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일반 개인들이요. 네, 그 사람들 얘기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세력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세력이 뭐 하는지 개인들은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세력이 뭐 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이. 그러나 세력과 정반대로 하는 건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들하고 반대로만 가면 됩니다. 일반 개인들이 뭐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개인이고 주변에 이제 수많은 개인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개인들, 즉 군중 심리를 거슬러서 가기만 하면 세력과 동행할 수 있어요. 세력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같이 갈 수는 없지만 개인들하고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인간지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 일단은 이제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일단 보시면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어때요? 플러스 0.27%, 뭐 잘 끝났죠, 그죠? 개인들은 이렇게 지수가 좀 하락을 많이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 떨어졌는데, 자, 이만큼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가 반등이 다 나왔는지, 즉 반등이 다 나오고 또 떨어질 건지, 뭐 떨어지면 전저점을 깰 건지 말 건지,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를 계산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거죠. 이거 뭐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근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반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또 떨어진다 그래요.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간단 말이에요, 다시. 근데 떨어질 때 뭘 계산하고 있냐면 반등 이제 목표치라고 하는데, 반등 목표치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계산하고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김밥집에 가서 김밥을 시켰는데 사장님이 30cm짜리 김밥을 줄까, 50cm 김밥을 줄까, 아니면 25cm짜리 김밥을 줄까, 그거 고민하는 거라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김밥 사이즈는 아마 거의 똑같을걸요. 왜냐면 김밥용 김의 사이즈는 거의 무슨 KS 규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김밥집 사이즈는 똑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1,000원, 2,000원 비싸고 안 비싸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예전에 하여튼 그렇게 비유를 들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쓸데없는 거 계산하는 거예요. 뭐하러 계산해요? 김밥 한 줄 시키면 당연히 한 줄 나오는 거죠. 그죠? 차이가 없어요. 쓸데없는 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거를 계산할 시간이 있으면은 전 그 시간에 그냥 코스피 코스닥 전체 종목을 보면서 이 중에서 이제 거래가 다시 늘어나면서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 종목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쓸데없는 거 계산하는 시간. 가장 아까운 게 뭔지 아세요? 지수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면서 가장 시간 아깝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시간이 아까워 죽겠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또 불안해하실 테니까 김밥 얘기하면서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계산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결국에는 올라가요. 너무 쉬운 건데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이렇게 떨어지든 이렇게 떨어지든, 그죠? 가요. 결국에는 여기도 이렇든 저렇든 갔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엔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든 뭐 이렇게 올라가든 이게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수익내고 파실 건데, 그렇죠?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떨어지면 어떡하죠? 어떻게 해요? 막 이러고 있는 게 크게 놓고 보면요. 이게 6년인가요? 네. 6년이 아니지. 7년, 8년? 네. 그냥 여기에요. 시간 지나면 기억도 안 나신다니까요. 여기 이런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잖아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네. 나중에 여기 기억 못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10년 뒤에 깨닫지 마시고. 네. 지수 말고 자 종목 얘기할게요. 자 보시면 잠깐만요. 지수 얘기를 잠깐만요.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수가 별로 안 빠졌어요. 여기는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 보이세요? 거래가 되게 많았어요. 여기는요. 거래가 없어요. 최근 1년 동안 봤을 때 이렇게 거래가 없었던 적이 코스피입니다.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때는 거래가 터지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개인들이 되게 좀 위축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래 없이 그냥 조용히 누른 거나 다름없어요. 조정이 온 게 아니라 그냥 살짝 그냥 뭐 개인들 투매만 한 거예요. 코스피 쪽 보면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외국인이 그 뉴스 보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러면 거래가 솟구쳤었어야죠. 없잖아요, 그죠? 네. 코스닥 지수를 보세요. 여기는요. 코로나 이후로 이때 이후로 뭐 이만큼 빠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비하면 덜 빠졌어요. 더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지수는 별로 안 빠졌는데 종목은 엄청나게 빠졌어요. 자,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수 얘기 좀만 더 할게요. 코로나 터졌어요 여기거든요. 이때는 뭐 거의 계좌가 반토막 나셨었을 거예요. 맞죠, 그죠? 거의 다 그냥 반토막이었어요. 마이너스 50%. 심하면 마이너스 60%. 순간적으로 손실이 엄청나게 났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급락, 여기도 급락을 했었거든요, 지수가.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종목들이 빠져봤자 마이너스 한 10%에서 20%?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거 사신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이 정도였어요. 여기도 뭐 많이 빠져봤자 20%? 근데 지수가 잘 보시면 여기에 요번에 요만큼 빠졌는데 여기에 비해서 뭐 덜 빠졌으면 덜 빠졌지 더 빠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거래도 없고요. 여기 보시면 거래 많아요. 이만큼 있거든요. 근데 거래도 적고 하락률도 적은데 종목들 빠진 거 계산하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50%라고 했죠. 네. 여기는 그냥 기억하기 쉽게 마이너스 49%까지 빠졌어요. 여기보다 지수 하락률은 굉장히 적은데 거래량 적은데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누가요?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쫙 빠졌어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종목들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힘들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투매 나오고 우리나라 이제 월, 화, 수 3일 반등 나오니까 이제 조금 정신이 드시죠? 이때 힘드셨잖아요, 그죠? 멘탈이 막 나가고 금 가고 그죠? 어질어질했는데 주말 지나고 월, 화, 수 딱 지나니까 어때요?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가라앉으시죠? 제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손절하고 싶으시면 오늘 하지 말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하시라고.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손절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손절 안 하고 버티신 분들은 여기서 손절하기 좀 그러실걸요? 좀만 더 있어볼까? 그쵸? 하루 이틀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견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여기 보세요. 해외 증시 중에 빠진 게 있는가? 다우지수 빠진 거 있나요? 없어요. 여기는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우지수인데요. 신고가 내놓고 지금 눌림목이에요. 많이 가려고. 다우지수가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현재 위치는 신고가 낸 뒤에 쉬고 있는 눌림목입니다. 최고의 차트죠. 나스닥 지수 그냥 신고가 나고 있고요.
S&P 500 지수 신고가잖아요. 또 보여드릴까요? 독일 증시 날라다녀요. 자꾸 보여드리죠. 인도 신났어요. 안 내려와요. 인도가 그 델타 변이 그 퍼졌을 때 있잖아요. 인도의 그 겐지스 강인가요? 다 아시죠, 그죠? 네. 거기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시체 둥둥둥 떠다녔어요. 그 뉴스 안 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인도 잘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누군가가 가공하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뉴스예요. 평상시에는 언론도 썩었다, 다 똑같다, 뭐 정치권이랑 언론은 썩었다 맨날 그러시면서 주식할 때는 뉴스에서 언론사가 하는 얘기를 그렇게 믿으세요. 아이러니에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욕하시잖아요. 언론 썩었다고. 맞아요. 그런데 주식할 때는 또 엄청나게 또 신뢰를 하세요. 요즘 이거 매일 보여드리죠. 요번에 손절하신 분들이 이제 크게 실수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개인들 여기 손절하신 분들 있죠. 손절하신 분들은 주식을 다시 안 삽니다. 다시 주식을 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손절을 한번 하고 나면요 굉장히 그 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는 제가 그런 표현까지 썼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손실이 한번 크게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실을 확정 지은 거죠. 손절이라는 게 뭐예요? 손해를 확정 짓는 거예요.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손실이 아니거든요. 손실이 90%가 나도요. 내가 매도 버튼 안 눌렀으면 손실 아직 안 난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30% 40%에서 매도 버튼 딱 눌렀다. 그러면 뭐예요? 예. 손실을 확정 지으신 거예요. 본인 손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심리가 크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반등 딱 세게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내가 잘못 팔았나? 괜히 손절했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바로 사야 되는데 손이 안 가요. 왜냐하면 또 떨어질까 봐. 실제로 개인들이 샀는데 살짝 떨어지죠? 그러면 그분들 다시 또 손절합니다. 제가 손절을 못하게 막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손절 한번 하면요 주식을 다시 사기 힘들어요. 설령 용기 내서 사잖아요? 다시 또 손절해요. 그래서 손절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무방에서도. 저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손절하지 말라는 얘기 별로 안 해요. 안 하거든요. 라이브 회원들은 대체적으로 손절 안 해요. 저도 싫어하고 회원들도 싫어하고. 근데 무방에서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도움을 주는 전문가가 없을 테니까, 여기 문자만 회원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린 거지. 라이브에서는 손절하라는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우리 회원들 마지막에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맞죠, 그죠? 네. 라이브에서는 손절하지 말라는 얘기 별로 안 해요. 안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별로. 오히려 이런 얘기예요. 종목 좀 천천히 사시라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사지 말라고. 너무 이제 열심히 사시니까 제가 제재를 해요. 네, 천천히 사시라고. 제재한다니까. 신용 같은 거 쓰지 마시라고. 네. 오히려 뜯어 말려요. 네. 속도 조절하시라고. 무방에서 이제 손절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심리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이해되시죠? 네. 낮에 방송하고 저녁에 하는 방송이 약간 달라요. 네. 아무튼 손절 안 하시고 잘 버티셨어요. 네, 잘 버티셨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요. 손절 안 하고 이제 버텼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낙폭과대주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신용 반대 매매 나오고 나서 지금 강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수도 지금 상승이 나왔고, 항상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등 나올 때 순서가 있어요. 반등이 나올 때는 항상 지수부터 반등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지수가 반등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반등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 종목이 반등 나왔으니까 지수가 올라오는 거 아니냐. 맞죠? 근데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 지수 대표주들이 먼저 올라오는 거죠. 지수 주도주, 대형주, 네, 그게 올라와서 지수를 올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공략하는 중소형주들이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먼저 반등 나오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반등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시차가 조금씩 있어요. 뭐 하루 이틀, 2, 3일 아니면 일주일 이상 걸린 경우도 있어요. 지수는 올라오는데 왜 내 건 안 올라오지? 네. 세력이 매집한 게 맞는데도 조금 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차례가 나와야죠.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요, 뭐 작은 건수라도 있으면 바로 올려버립니다. 바로 급등시켜버려요. 빨리 회복하려고. 세력이 없는 거는 회복이 잘 안 되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 세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너무 낙폭과대가 심했기 때문에 반등이 더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종목 교체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서 종목 교체를 하실 거면은 지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이 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세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반등 나올 때 보면 알아요. 반등 나올 때 세게 올라오는 게 있고, 세게 안 올라오더라도 원래 자리를 빨리 회복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빨리빨리 이제 되는 종목을 갈아타셔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지금은 에이 뭐 나중에 바닥 잡히는 거 보고 사지 뭐 그러시면 큰일 나요. 떨어질 때는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손절 안 하실 거면 할 게 뭐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딱 근데 반등 나오면서 돌았을 때 있죠. 그때부터 눈을 크게 뜨고 종목들 살펴야 돼요. 지금 주도주가 누군지, 세력 뭐하고 있는지, 내 종목이 괜찮은지, 내가 갖고 있는 게 대장주인지 아닌지 빨리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원래 가장 바쁠 때예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뭐예요? 안 해요. 실제로 그 어젯밤에 제가 오랜만에 아주 간만에 그죠? 회원가입하라고 대놓고 얘기했죠. 들어오시라고. 어제는 5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거의 반응이 없으시더군요. 저 이런 거 대놓고 얘기해요. 네. 기존 회원들은 계속 재연정하는데 신규 회원들은 거의 반응이 없으셨어요. 물론 이제 회원가입 상담하신 분들은 오늘 몇 명 있긴 한데 회원가입 실제로 되신 분들은 오늘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요즘에 제 저녁 방송 이렇게 하면은 시청자 수가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평소보다. 근데 신규 회원 가입이 어제는 거의 없었어요. 오늘이고요. 네. 어제 얘기했으니까. 네. 없더라고요. 왜 좋냐고요? 사람들이 시장이 안 좋다고 지금 우려하는 거고 걱정하는 거예요. 지수가 급락을 했죠. 여러분들의 마음도 급락을 한 거죠. 지수가 아직 회복이 안 됐죠. 여러분들의 마음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쭉 이런 걸 보면 한마디로 뭐냐면 개인들이 시장이 지금 수익력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회원가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겠죠. 왜냐하면 돈 벌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때 그때 회원가입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그때는 더 무서워요. 좀 있으면 조정이 오거든요. 하루에 막 회원가입 20명, 30명씩 되면 그때는 제가 불안해합니다. 아 이제 그분이 오시겠구나. 그분이 누구겠어요. 네. 조정이죠. 네. 조정. 네. 조정이 와요. 꼭 와요. 잘 가다가도 꼭 그럴 때 와요. 근데 지금처럼 어제 한번 오랜만에 자 들어오세요 딱 그랬는데 네, 거의 반응이 없죠. 네, 그럼 뭐예요? 반등 세게 나오고 종목도 신나게 날아갑니다. 날아다닌다고요. 이게 군중심리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이라도 수익 많이 내시라고요. 이런 걸 딱 느끼면 저는 다음날 라이브나 이제 문자 배너들 종목을 더 좋은 거를 더 추천을 많이 해요. 종목 추천은 하루에 하나나 이틀 하나밖에 안 해요. 근데 더 신경 써 종목을 추천한다고. 왜냐면 지금 추천하면 저도 그렇고 회원들도 그렇고 손해보는 게 없거든요. 전문가는 매매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는 종목 신경 써서 추천하는 것들이 잘 간다는 뜻이에요. 회원들은 회원들대로 좋고. 이해되셨죠? 이게 인간지표예요.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주세요. 네. 심리가 나빠졌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막 오늘 아침에 이제 벌떼처럼 저희 방으로 들어오셨겠죠. 그쵸? 네. 이게 포인트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쉽게 회복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종목은 되게 잘 갑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지수가 여기 잘 보시면 지수는 별로 안 빠졌어요. 요만큼. 근데 여기 다음으로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어요. 개인들의 심리가 그만큼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박살났어요. 거의.
박살났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머뭇거릴 때 그때 세력들이 바로 강화 올려서 가버립니다. 간다니까요. 그냥. 지금 주식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은 빨리 주식을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건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 빨리 좋은 걸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목을 들고 손절 안 하고 종목 들고 버티기는 했는데 좋은 종목이 아니라 좀 어정쩡한 거 들고서 버티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소외당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이제 매집주가 아니라 세력이 이제 버린 종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지수가 돌아서고 대선주가 날아가고 실적주가 날아가도 여러분들은 그분들은 수익이 안 나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인간지표니까 꼭 잘 참고해서 수익으로 좀 이렇게 좀 연결을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개인들이 한마디로 뭐냐면 관망세란 얘기예요. 근데 세력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투매에 나왔던 종목들 있죠. 그 세력 매집주들을 각자 원래 위치로 지금 다 복귀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목을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런 종목이 이렇게 복귀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가서 또 사실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세력이 매집을 되게 잘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투매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떨어졌겠죠. 그러다가 요번에 반등 나오니까 바로 양봉 만들어서 쭉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가 여기니까 여기다 이렇게 떨어뜨려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시 가려고. 그러니까 괌에도 투매 나왔는데 바로 회복시키는 게 있어요.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종목을 딱 올려놓고 차트를 설명하면 참 좋은데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무료 추천은 할까요? 아니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망가지거든요. 다 망가뜨려요. 무료 회원들은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비용 조절 절대로 안 합니다. 갖다 질러버립니다. 이러고 종목 추천 잘못했다간 여러분들도 손해보고 저도 이거도 먹고 세력은 세력대로 뚜껑 열리고 그래서 안 건드리는 게 나아요. 저희는 바닥에서만 추천하기 때문에 무료 추천 안 합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띄워놓고 설명하면 좋겠는데 못하겠어요. 지금 저희 방 오늘 아침 추천 나온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문자 받는 분들은 뭔지 아시겠죠, 그죠? 네. 오늘 추천 나온 종목이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거, 어제 것도 그렇고 엊그제 것도 그래요. 이번 주 월, 화, 수 추천 나온 게 뭐냐면 차트가 이거예요. 문자 받는 분들 알아들으셨으면 3번 찍어주시고요. 이거 못 알아들으시면 큰일 나요. 알아들으셨죠, 그죠? 네.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죠? 네. 여기다가 종목 쓰시면 큰일 나요. 네. 알아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하고 있었죠. 이게 뭐냐면 지지선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물대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이제 투매가 나온 거예요. 테이퍼링 뭐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개인들이 테이퍼링이다 이러면서 막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정부가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다른 저기들처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테이퍼링을 지금 당장 하지도 않을 거고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 큰 피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이라도 좀 한마디 해주면, 그죠?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 많은데 주님분들이 얼마나 또 그 위로를 받겠어요, 그죠? 네. 그래도 나라에서 우리를 또 신경 써주는구나. 그게 뭐냐면 시장의 구두로 개입하는 거거든요. 구두 개입이라고 해요. 구두 개입. 네. 근데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이런 거는 좀 승질을 내셔야 돼요. 아무리 민주당 지지하시고 그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승질을 내셔야 된다니까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런 걸 좀 못했어요. 지금보다는 낫어요. 그래도. 네. 아니다 싶으면 한마디 했거든요. 그때도. 근데 지금은 아무 얘기도 안 해줘요. 폭락하든지 말든지. 근데 요번에 제가 좀 그런 게 뭐냐면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 얘기를 이 정권에서 얘기를 잘 안 해줘요. 폭락하면 괜찮다, 우리나라 경제 괜찮다 이런 얘기 안 해줘요. 주식시장 폭락했을 때 한마디도 안 해준다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그런 게 뭐냐면 테이퍼링 때문에 급락을 했다고 그랬는데 농협을 비롯해서
은행들이 대출을 제한을 하죠. 주택담보대출 제한하고 좀 있으니까 증권사에서 신용대출 그죠? 네. 제한하고 그러죠. 그리고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금감원에서 우리도 놀랬다. 그러면서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 기사 보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비판 조금만 할게요. 네. 보셨어요? 농협에서 그래갖고 금감원도 놀랬다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네.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금융은행이랑 증권회사나 보험회사가 금감원에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한다고요? 은행이 미쳤습니까? 총 감독기관이 금감원인데 진짜로 몰랐으면 금감원이 문제 있는 거고 그런 거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얘기 왜 했는 줄 아세요? 정신을 더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들 편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제 말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의인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봐도 돌아가는 게 좀 그렇습니다. 금감원이 몰랐다는 식으로 저렇게 얘기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몰랐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앞뒤가 맞지도 않지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판단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되고 대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악재 나왔다고 제발 손절하시거나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 있죠. 밑에서 막 2배, 3배, 4배씩 올라왔는데 그거 또 간다고 제발 그런 거 좀 몰빵 좀 하지 마세요. 그거 2가지만 안 하셔도 여러분들 이 바닥에서 장수하실 수 있어요. 장수. 주식 오래오래 해서 좀 편안하게 좀 잘 살고 싶으시죠? 그럼 장수하셔야 돼요. 오늘 내일하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오랫동안 장수하시려면 손절하지 마시고 몰빵하지 마시고 신용 같은 거 쓰지 마세요. 안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들 안 도와줘요. 무슨 말 뜻인지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십시오.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청자분 드릴 때 이 얘기를 꼭 하려고 그랬어요. 네. 스스로 도우셔야 돼요. 아셨죠? 금감원 얘기를 잠깐 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개인들 그렇게 마음고생하는데 그죠? 네. 위로는 못해줄 망정 그죠? 네. 진짜로 테이퍼링 온 것처럼 대출을 중단하질 않나 희한한 짓을 하고 있어요. 미리 예고를 좀 해주고 하든가 그죠? 네.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군사작전 합니까? 네. 근데 감독기관에서는 몰랐대요. 너무하잖아요 그죠? 네.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서 더 이상은 이제 말씀 못 드리겠네요. 아무튼 잘 판단하셔요. 네. 뭐 이렇든 저렇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스스로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회복을 하는 종목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투매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투매 끝났고 세력들이 다시 들어와서 다시 원래 자리를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회복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빨리빨리 사셔야 돼요. 근데 회복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못 보여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또 갔다가 이제 도끼로 찍을까봐 얘기는 못 해드리겠고 대신에 이런 거 얘기해 드릴까요? 뭐냐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들 얘기해 드릴까요? 원하시면 자 4번 찍어보세요.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보여드릴까요? 회복 안 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프롬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그 대선 정책주 중에 하나죠, 그죠? 프롬파스트. 요게 이제 그 앞에서 세종시 관련주로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한 번, 두 번, 꺾고 3번 나왔어요. 잘 보시면 파동이 약간 좀 어설프긴 하지만 좀 짧긴 하지만 3번은 맞긴 맞아요. 자, 한 번 쉬고 2번. 자, 왼쪽이랑 오른쪽 마디 길이가 거의 똑같죠? 쉬고 3번. 잘 보시면 어때요? 대충 하나, 둘, 셋. 파동이 3개 나오면 보통 상승 파동이 3개 나오면 이제 쉬죠. 조정을 받죠, 그죠? 네, 아무튼 그래서 프롬파스트가 쭉 올라와서 이렇게 눌렀어요. 그렇죠? 네.
프롬파스트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왜냐면 실제로 공략을 해서 수익 내고 나왔었으니까. 근데 이 종목을 왜 지금 꺼내왔냐면, 잘 보세요. 반등이 이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월요일날 반등 세게 나왔죠, 그죠? 여기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날 지수 급락할 때 진짜 뭐 10% 이상 쭉 급락해서 이런 식으로 끝났잖아요. 금요일날 이렇게 끝났어요. 안 좋게 끝났죠, 그죠? 네. 그런데 잘 보시면 나중에 회복을 했죠, 그죠? 네. 이 프롬파스트가 잠깐만요. 네. 고점이 6월 7월 달이죠. 네. 여기인데 요게 수익에 저희 방에서는 40% 보고 팔았을 거예요. 여기 있네. 6월 중순쯤에 팔았나? 그랬던 것 같은데 프롬파스트가 이제 5월 14일 날이니까 여기서 추천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때 팔아버렸어요. 6월 달에 6월 달에 팔았을 거예요. 프롬파스트.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잘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없어요. 안 사고 있어요. 왜 안 샀냐면 이것 때문에 안 샀어요. 신용 물량이 너무 많아. 보이시나요? 신용이 이만큼 많았어요. 이따 신용 얘기 좀 또 해드릴 겁니다. 오늘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이번 기회에 신용 물량 그냥 신용 물량 분석하는 거 확실하게 배우시라고 요즘에 라이브 회원들 이거 특강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신용이 많죠, 그죠? 신용이 언제 늘어났어요? 고점 찍었을 때가 대충 그렇죠. 고점 찍었을 때쯤이 신용 바닥이죠. 이게 쭉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아 이제 눌림목인가 보다 싶어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간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나갔죠. 신용 물량이 안 줄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아무튼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에 나왔어요. 그래서 전저점을 깼죠. 세게 깼어요, 그죠? 팍팍 깼어요. 그리고 자 월요일날 주말쯤에 이제 저 이재명 씨가 세종시 관련돼서 또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월요일날 프롬파스가 22%까지 급등을 했어요. 자, 급등 세게 나왔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원래 있던 요 지지선 전저점 여기다 빨간색 선을 걸었는데 여기 회복을 했죠. 그렇죠? 회복을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은데 신용 물량이 크게 안 줄어요. 어떻게 돼요? 다시 밑으로 다이빙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신용을 많이 쓴 사람들의 매수가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이게 매물대 신용을 진짜 많이 쓴 건 어디냐면 이렇게 늘어난 요 구간이잖아요, 그죠? 어디겠어요? 여기란 얘기예요. 그러면 매물대가 어디 있겠어요? 가장 최악의 악성 매물대는 여기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니까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매물대가 왜 만들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이해하기가 쉽죠. 악성 매물대인 거예요. 여기까지 딱 와가지고 부딪혀버리잖아요. 못 올라가죠? 그러다가 밀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량이 안 줄어드니까. 신용 물량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갖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차트가 뭐예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심하죠, 그죠? 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시는 거는 좋은 선택일까요? 나쁜 선택일까요? 그렇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이런 분들 계세요. 고점이 1,600원이었는데 지금은 6,900원이니까 고점 대비 40% 정도 빠졌으니까 오케이, 저점이네, 매수. 아무거나 잡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매매를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은 좀 공격적이죠, 그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좀 이제 신중하세요. 그게 어르신들의 정말 그 강점 중에 하나인데 정말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러고 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면 조정이 끝났겠지, 이제 올라가겠지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세요. 그분들이 잘못하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신중하신 분들은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떨어진 거 다 확인한 다음에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얘기해 보세요. 이게 나쁜 건가요? 이분들이 뭐 나쁜 마음으로 주식을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3개월, 6개월 떨어진 거를 기다리는 것도 이것도 인내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좋은 장점인데, 그죠? 그렇죠? 네. 예, 있어요. 네. 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많아요. 네, 호돌이님. 오늘은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신다. 특히 이제 60대, 50대 후반대, 이제 요 때에 계신 분들, 70대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단순하게 많이 떨어진 것만 보고 이렇게 공략하시면 큰일 나세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매수했는데 물타기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 잘 해보고 하세요. 프롬파스가 끝난 건 아닌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러냐고요. 신용 물량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딱 올려놓고 여기다 탁 올려놓고서 막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디 얘기를 못 해주겠어요. 모방이라 많아요 지금. 떨어졌다가도 지금 돌려 세우는 게 많다니까요. 그런 걸 여기는 걸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두머리는 여기 있거든요. 우두머리건 부대장이건 뭐건 간에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회복이 빠른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세력이 이제 스타트를 끊으면 제일 먼저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또 대정주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프롬파스트가 지금까지 세종시스템화주들 중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했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하는 거예요. 세종시스템화주 중에서 프롬파스트가 여태까지 대장주 역할을 했어요.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유튜버들이나 일반 개인들이 프롬파스트가 세종시스템화주인데 세종시스템화주의 대장주인데 대장주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네 라고 보겠죠. 그러면은 이제 대주산업이나 연구학이나 뭐 이런 이제 세종시 관련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프롬파스트가 대장주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쳐다보면서 뭔 생각하겠어요? 어우 씨, 프롬파스트 저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면 난 대주산업 들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래, 프롬파스트 더 떨어지기 전에 대주산업으로 팔아서 나라도 이거라도 건져야 되겠다. 매도해야지.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 쫙 일어나. 영부학도 던지고 대주산업도 던지고 유라테크인지 뭔지 것도 던지고 뭐 신신제약도 던지고 뭐 많거든요. 세종시스템화주들 다 던지는 거예요. 프롬파스트가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세력은 이제 그걸 다 쳐다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겠죠. 우리는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알아서 던지네 이러면서 세력한테 물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프롬파스트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하필이면 뭐예요? 대장주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 그러니까 대표적인 대선 정책주 중에 세종시 우두머리 프롬파스가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대선 정책주를 좋게 보겠냐 이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주, 그러니까 대선 일자리 정책주 중에 우두머리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메가임대인데 메가임대가 이렇게 나가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대선 정책주 간다고 하면 침 뱉어요. 요즘에 너나 하라고. 있는 분들에게 해드릴게요. 너나 하라고 그래요. 너나. 존댓말도 안 하더라고요. 너나 하라고. 대선 정책주 하시죠? 너나 하세요.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비상교육.
정말로 비상할 줄 알고 비상교육을 샀는데 비상이 아니라 옛날에 사약 중에 비상이라고 있었죠. 그거 샀다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알고 있는 대선 정책주 중에 우두머리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인맥주는 또 인맥주대로 나가 떨어져 있고, 요즘에 대선주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개인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용 얘기 좀 더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거를 준이 특강대 할까 지금 할까 하다가 했는데 잘 보세요. 잠깐만요. 프롬파스트 얘기했고, 그러니까 프롬파스트는 이제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근데 신용 물량을 분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아까 여기 누가 하나 질문하셨는데, 신용 물량을 분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단순하게 알고 계세요. 신용이 많으면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신용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신용이 지수에서 분석할 때랑 종목에서 분석할 때랑 달라요. 이해되시겠어요? 어제는 그 얘기 했었죠. 지수의 신용이 많이 늘어났다 줄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수랑 신용은 동행합니다. 같이 간다고요. 지수가 오르면 신용도 늘고 지수가 떨어지면 신용도 떨어져요. 근데 종목에서는요,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률이. 신용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도 있고요, 신용이 늘어나서 주가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반반이라고 해서 반반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잘 모르시더라고요. 신용이 많으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자, 오늘 준이 특강 이걸로 할까요? 신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괜찮으면 1번 찍어보세요. 벌써 9시가 다 됐는데 아주 기초적인 거, 준이들 잘 모르시니까 신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런 거 좀 할까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준비를 했는데 이걸로 가죠 그냥. 이어서 어떠세요? 더 많이 찍어보세요. 별로예요? 별로다 2번 찍어보시고. 신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게 신용 얘기 이거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다 하려면. 괜찮으세요? 네. 예, 헤라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한천도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처음부터 이제 준이 특강이니까 자 보세요. 신용은, 여기서 말하는 신용은 뭐냐면 은행 신용대출이 아니고 증권사에서 돈을 다른 데서 빌려요. 돈을 이제 차입한다고 하나요? 네. 돈을 빌려와서 그 돈을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개인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비싸죠. 바로 받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거쳐서 받는 거예요. 대출을. 그러니까 증권사 신용대출은 비싸요. 막 9%, 10%씩 하고 막 그래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리대금업이라고. 증권사가 제도권 안에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고리대금업자들입니다.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신용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용은 고리대금 그 덫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을 쓰는 순간 내 돈 갖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 갖고 주식하는 거기 때문에 내 돈도 있지만 남의 돈 갖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돈 갖고 주식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게 신용이에요. 맨날 그냥 이자 갖다 바쳐야죠. 그죠? 네. 주가 좀 떨어지면은 이거 반대매매 당하는 거 아니야? 증권사 눈치 봐야죠. 그죠? 이번처럼 증시가 좀 하락하고 주가가 많이 빠지면 증권사에서 맨날 연락 와요. 비독촉하고 있고요. 내 돈 갖고 주식하는데 언젠가부터 내 마음대로 못하고 오히려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독촉이라고 하고. 그죠? 네. 신용은 고리대금이니까 절대 쓰지 마세요. 왜냐면 내 인생도 망치고 종목도 망치고 세력도 건드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도 주고 막 그래요. 내가 잘못되면 내 가족도 다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용은 쓰지 마세요. 네. 쓰라고 이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거 이제 아시고 들으셔야 돼요.
되게 주린이 분들이 참 잠깐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주린이 분들이 신규원으로 들어오시면 상담을 딱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신용을 안 써요. 진짜 애기들인 게 뭐냐면 신용이랑 위수 쓰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써요? 이래요. 아주 좋아요. 그럴 때 너무너무 좋아요. 애기들이거든요. 진짜로. 어떻게 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몰라도 된다고. 몰라도 된다고. 네. 주린분들은 신용이라고 모르세요. 그게 천만다행이죠. 나중에 이쪽 길로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신용 물량을 좀 분석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이 신용 쓰면 거의 99% 망해요. 네, 망한다니까요. 자, 아무튼 네. 증권사에서 돈을 이제 딴 데서 빌려서 개인한테 빌려주기 때문에 이자가 비싸요. 네. 그런데 이게 신용을 이제 누가 쓰냐면 세력이 쓸 때도 있어요. 신용을 세력이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쓸 때도 있고. 그러면 개인들 중에 신용 쓰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냐? 아니요. 한 100명 중에 5명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99명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레버리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레버리지가 아니라 이건 고리대금이에요. 신용 물량이 딱 들어오면요 대번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카드나 아니면 옛날처럼 화투를 치시는데 내 패를 상대방한테 다 보여주고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절대로 내 패를 보여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패를 다 보여주면서 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보여줘요. 저기 스탁론 쓰시죠? 스탁론? 네. 스탁론을 쓰시면요 거기서 사람들이 뭘 많이 샀는지 그게 다 집계가 돼요. 뭐를 많이 샀는지. 그러니까 내 패를 다 보여주고 치는 거예요. 예, 그래요. 다 보여주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을 쓰시면 문제가 생겨요. 신용을 쓰시는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불나방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신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신용을 쓰면은 나중에 한 대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신용은 개인들이 이제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자, 신용이 늘면 주가는 무조건 떨어진다. 정답은 아니에요. 신용이 늘면 신용하고 지수는 동행합니다. 신용 잔고라고 하면 되겠죠. 저번에 보여드렸죠. 신용이 지수가 쭉 올라가면 신용도 따라서 상승해요.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근데 신용이 말을 안 듣고 지수가 떨어지는데 신용이 늘죠. 그러면 나중에 신용한테 맞고 떨어져요. 결국엔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수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수가 엄마 오리, 신용은 새끼 오리.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거를 이제 세력들이 어떻게 이용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은 신용이 많으면 즉 주가가 급락한다고 이제 거의 세뇌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을 털어낼 때 어떻게 하냐면 주가를 폭락시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별표 10개 쳐도 돼요. 주가를 폭락시키죠. 그러면 이제 주가 폭락을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바닥에서 반대 매매가 많이 당했다 그럽니다. 그것도 조금 늦게 얘기해 줍니다.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대요. 그러면 바닥이거든요. 근데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면요 바닥이에요. 근데 여기를 바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개인들이 또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뉴스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B2. 빚이 뭐 사람들이 신용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뭐 빚에서 주식하는 뭐 금액이 뭐 몇 조 원이다. 계속 뉴스 나와요. 조만간 더 떨어질 것처럼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개인들이 안 사요. 왜냐면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손실나서 힘든데 빚이 개인들이 빚을 어마어마하게 내서 이게 하락을 했는데 세상에 반대 매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빚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개인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회원가입 하시죠. 그랬더니 반응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B2 사상 최대 이런다니. 근데 아무튼 반대 매매 당하고 그러면 이제 신용이 쭉 떨어졌겠죠. 신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뉴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거의 똑같아요. 신용이 또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신용이 이만큼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 다 떨어졌어요. 심지어 이만큼 떨어졌어요. 여기보다 더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신용이 다시 이렇게 상승해 나오면 뉴스가 막 나와요.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전에는 신용이 한 10조였다고 칠게요. 여기서는 이제 3조 정도 늘어났겠죠.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10조에서 3조면은 7조 줄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7조. 그러면 뉴스를 어떻게 내야 돼요? 최근에 신용이 3조 정도 또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과거에 비하면 7조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주식을 사시면 부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다시요. 최근에 신용이 다시 3조 정도 늘어났지만 여기에 비하면 7조 적습니다. 보통 지수하고 신용은 동향하니까 바닥을 찍은 걸로 보이고 반대 매매를 이제 불나방들이 반대 매매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린 여러분들은 너무 놀라지 마시고 팔았던 주식 지금이라도 다시 사시는 게 어떨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라고 하면 깔끔하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그쵸? 이렇게 딱딱딱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일 났다 그래요. 큰일 났다. 신용이 개인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정신 못 차린 개미떼들. 신용 3조 원 급증.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개인들은 막 욕하면서 3조 늘어났다. 실조 줄어드는 거는 얘기를 안 해줘요. 절대 얘기 안 해줘요.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절대 얘기 안 해줘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얘기하냐면 이해되세요? 기준을 3조를 있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요만큼 올라온 거,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급증했잖아요, 그죠? 요것만 얘기해요. 요건 얘기 안 하고 매수들. 근데 그걸 또 속아요, 다. 왜냐면 신용이 많으면 이제 안 된다. 그렇게 배우셨으니까. 실제로 2015년에 그때 중국 소비주들 화장품주 이런 것들 많이 갈 때가 있었거든요. 아모레퍼시픽 날라다닐 때. 그때 코리아나 막 날라다니고 막 한국 화장품 막 상한가 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화장품주. 그때 초반에 계속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죠. 신용 대출이 너무 많다. 걱정된다. 그랬습니다. 언제였냐면 2015년도 지수 보시면 2015년 이렇게는 감이 없으시고 여기 있는 여기거든요.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세요? 예전에 그 코스닥이요 박스권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되게 무시무시한 박스권이었어요. 이게 6년짜리인가? 하나, 둘, 셋, 넷. 6년짜리 박스권. 당해보셨어요? 6년짜리 박스권. 이 박스권을 뚫기 직전에 여기서 그랬어요. TV 틀면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그런 데서 계속 얘기했어요. 신용 물량이 너무 많다고. 근데 그때 우리 방에서 안 속았어요. 안 속았다. 왜냐면 주가가 급락을 하면 거래가 훅 줄어들거든요. 그죠? 급락하면 줄어든다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지수가 급락했는데 거래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런 거는 10번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거든요. 안 속았어요 그때. TV 틀면은 계속 신용 많다고 투자를 주의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언제부터 언론이 개인들 걱정해줬습니까? 그것도 바닥에서. 여기서 그랬다니까요. 신용 조심하세요. 뭐. 옛날에 그 판피리네프 주인분들 판피리네프 그 CF 기억하시죠? 네. 잠시만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팜피니네프 그처럼 감기 조심하세요 그처럼 신용 조심하세요 그랬다니까. 언제까지 그랬는 줄 아세요? 여기까지 그랬어요. 개인들이 못 들었다니까요. 사다리를 걷어 차버린 거예요 그때. 개인들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공매도를 칩니다. 공매도 치는 척을 한 거죠. 공매도가 뭐예요? 신용이 많이 쌓였을 때 그때 이제 고점이다라는 이제 흉내 이제 신용을 한 거죠. 끝났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쳤어요. 공매도를 치는 신용을 한 거죠. 또 그게 또 뉴스에서 나옵니다. 9시 뉴스. 외국인 공매도 사상 최대. 그러니까 개인들이 혼비백산한 거예요. 왜냐면 개인들이 못 들어오겠다가 순간적으로 거래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패닉 바잉이죠. 여기에서라도 주식 사야 되겠다. 들어오니까 바로 후려쳐버린 거죠. 보시면 갑자기 지수가 잘 가다가 급락합니다. 4%짜리 급락인 거예요. 거래 터지죠. 개인들이 들어왔다가 혼비백산해갖고 다 나갑니다. 외국인이 공매도 친다니까요. 그리고 더 가죠. 실제 고점은 7월달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용이 바닥에서는 신용이 많다고 비투 조심하라고 언론에서 얘기해주면 항상 바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이해되셨죠? 자꾸 이제 그런 기사 나오죠? 근데 나중에 여기 고점이 있죠. 여기에서 신용 물량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는데 그때는 그런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진짜 고점에서는요 신용이 많이 나와도 얘기 안 해줍니다. 괜찮다고 그럽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아셨죠?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아이고 속았네 그러지 마시고. 이 당시에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용이랑 지수는 동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종목에서는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위치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주인 특강으로 이걸 하기로 했으니까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신용 물량을 이제 밑에 여기 신용인데 보면서 할까요? 요거 말고 요걸로 볼게요. 요거는 수치가 좀 나오니까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비상교육이었죠? 네. 최근에 대선주 몇 개 가지고 신용 물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이제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다시 급등을 준비하는 세력 매집주, 그죠? 네. 다시 급등을 준비하는 세력 매집주의 특징은 뭐라고요? 반등이 세게 나와서 원래 있던 자리까지 빨리 돌아온 다음에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눌림목, 재매집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려면 주가가 빨리 급등이 나와야 되겠죠. 일단은 그죠? 네. 다시 올려놓고 뭐 준비를 하려면 일단 올라와야 될 거 아니까 빨리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용 물량이 많이 늘었던 종목은 신용 물량이 많이 줄어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수치상으로 보면 16,500원이고 여기는 이제 9,000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반토막이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죠? 그러면 거의 반토막이었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떨어진 걸로만 보면 반등이 세게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그렇죠? 차트만 보면 반등이 세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까 메가임디를 프롬파스를 그냥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신용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급락한 거 맞아요. 근데 이 신용 물량이 지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신용 물량이 빠져줘야지 반등이 세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신용 물량이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리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보고 싶으시겠죠. 내가 15,000원에 샀는데 지금 10,000원이에요. 그러면 물타기에서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반등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 물량을 보면 안 사시는 게 낫겠죠. 이게 복불복인데 급등이 나와서 신용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신용 물량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나쁘진 않은데 좀 불편하다는 얘기죠. 신용 물량이 줄질 않았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웹스. 자, 웹스거든요. 신용이 진짜 이 사람들 좀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웹스로 좀 추천한 적은 없는데 이 사람들 진짜 다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다 1번 찍어보세요. 네.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싹 그냥 네,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기 있는 분들 이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거. 더 사요 더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고점 1900원 여기 판단하기 아니 나가야 되는데 더 사고 있어요. 네? 잡아갔으면 좋겠다니까 진짜. 자 이거 보시면 사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으세요? 좀 그렇죠. 이 물량이 빠져나가면 반등 세게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죠. 네. 위나이테 이거 물리신 분들 많죠. 이건 좀 어때요? 그렇죠. 이건 좀 괜찮죠. 왜요? 신용 물량이 줄고 있으니까 이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웹스보다는 아까 프롬파스보다 이게 나은 거예요.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고 그죠? 신용 물량도 좀 줄고 있고 그렇죠? 효소 OMB 이건 어때요? 신용 물량이 좀 줄고 있잖아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오오토 윤석열 테마주들이에요. 신용 물량이 좀 늘었다가 줄어들고 있죠. 네, 이런 거 반등이 좀 상대적으로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정원 에시스 신용 물량이 애초에 없었는데 개인들이 통해서 이만큼 빠졌거든요. 이거는 과묘도입니다. 신용량이 없죠. 네, 이런 거 괜찮죠. 네.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한 20-30개 얘기할 거니까. 디지털 대성 이런 거 패스하고 네. 크게 나온 게 없으니까. 클라우드에어 많이 이것도 여기서 많이 사줬더라고요. 물리시는 분 많던데 이런 건 어때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크게 늘지도 않았고 그냥 괜찮아요. 대원전선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신용 물량은 그냥 거기서 보이고 큰 변화가 없죠. 신용 물량을 분석할 줄 알면 이럴 때 돈이 많이 돼요. 금강철강 옛날에 저기 3월달에 많이 갔던 윤석열 테마주들이거든요. 낙폭과대가 심하죠. 신용 물량도 줄어들었고 그죠? 삼성 옵틱스 이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뭐가 머니큐브 자 주가 많이 빠졌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겠어요? 보세요. 신용 물량이 크게 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늘어났던 신용 물량들이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독립군도 아니고 네? 안 빠져요. 독립군 같아요. 네. 결사항전 절대 우린 신고가 날 때까지 절대 안 팔 거야.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 종목이 고생하는 거죠. 원유큐브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돼요. 승일 안 빠져요. 떨어질 때마다 더 늘어나요. 이게 무슨 삼성전자입니까? 계속 싸요. 그 다음에 제일 심한 게 서양 탄메탈이라는 거. 이거 보시면 기가 막혀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여기가 신용이 1%였거든요. 여기 얼마인 줄 아세요? 8%예요. 7%, 8%. 이 사람들이 종목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을 쓰면 주위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용 쓰면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절대 쓰지 마세요. 네. 큰 피해 입는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고를 잘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 지금 이제 낙폭과대주들이 많은데 여기서 분명히 또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신경을 잘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카스라는 건데, 카스는 누구 거예요? 이재명 테마주죠. 네. 급락하기 직전에 아주 어떻게 알았는지 고점에서 신용이 확 늘죠. 그리고 떨어지는데 더 사죠. 이 난리를 친 거예요. 낙폭과대주들의 신용이 제가 많이 낙폭과대주들의 신용이 많이 늘어났을 거다 그랬죠. 어제 그 시험 잡아드리면서 이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정답은 이런 거 별로 관계 없으니까. 카스 이런 거 기가 막히잖아요. 이 난리를 쳤으니까. 범양건요 아주 신용이 아주 잘 늘어나고 있죠. 신용이 정리되면 가는 거고, 정리 안 되면 실패하는 거고,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정책주 중에서 어제 얘기했던 게 이제 특수건설이죠. 신용이 많이 줄었죠. 이런 것들이 괜찮은 거예요. KT서울마린 신용이 바닥을 찍고 있고, 이하공영 바닥 찍고 있고, 동아지질 그렇죠. 괜찮잖아요. 그렇죠. 신용이 쫙 줄어있다. 교육 관련주 중에서 신용, 일자리 관련주 중에서 메가미드 볼까요? 신용이 아이고야 이제 백기를 들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괜찮아진 거죠. 이상교육은 많고, 아시아경제 신용이 조금 줄고는 있는데 많죠, 여전히.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하세요. 신용이 모든 거를 다 얘기해 주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종목을 분석하시는데 분명히 도움 줄 겁니다. 신용을 쓰시라는 게 아니라 신용을 쓰는 사람들의 심리와 이 사람들이 종목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오죽하면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그러잖아요. 잡아갔으면 좋겠다고, 이 사람들.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이렇게 하니까 종목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프레임스도 이게 저 이재명 시스템아주죠. 신용이 여기서 급격히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직전에 이걸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 낙폭과대주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 기준으로 따지면 낙폭과대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신용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낙폭과대주의 신용이 꽤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걸 보여드렸던 거예요. 최근에 신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게 뭐 급등하는 종목에 이제 새 개인들이 따라붙은 것도 있겠지만, 그죠? 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낙폭과대주 노릴 때 신용을 쓰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 중에는 질문을 하셔도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네. 강의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뭘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대답을 거의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일일이 그걸 다 답변하면 강의가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자꾸 뭐 물어보셔도 대답을 못 드리니까 네, 양해 좀 해주세요. 네. 네네. 자, 이해되시죠? 근데 이 신용 물량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 팔려 나가고 있다고요. 반대 매매 당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좋은 소식이라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아셨죠? 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수는 신용이랑 동행을 해요. 지수와 신용은 동행을 합니다. 항상 이게 먼저예요. 기차로 따지면 이게 기관차, 신용은 뒤에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먼저 움직여요. 이해되시죠? 네네. 그 다음에 종목은 그때그때 다른데 이걸 어떻게 또 설명할까요?
그때마다 다른데 과열됐을 때 있죠. 과열됐을 때 그때 신용이 뒤에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터지고 그 뒤에 신용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를 마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오늘 아침에 의원들한테 강의했던 건데 제이시언 시스템이라고, 이게 재료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뭐였냐면 올해 초까지는 그 서울시장 그 민주당 대표로 나왔던 박영선 씨 수혜주였어요. 그리고 3, 4월 달에는 잘 아시겠지만 가상화폐가 꼭지를 찍었죠.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박영선 씨 관련주로 이제 이만큼 올라왔고,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가상화폐, 그걸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걸 잘 보시면요, 자, 이 상태로 보세요. 세력이 팔고서 나갔다라고 보여지는 캔들이 이거예요. 보시면 엄청나게 대량 거래가 터졌죠, 그죠? 단봉 하나, 양봉 하나 나왔는데, 그죠? 근데 이때 4월 초죠, 그죠? 네. 박영선 씨가 서울시장 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였어요. LH 사태 터지고 그때 이제 안철수 씨하고 오세훈 씨 단일화 성공하면서 오세훈 씨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때 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가상화폐는 꼭지를 찍고 있었고요. 8천만 원 넘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꼭지를 찍고 있었어요. 웬만한 사람은 꼭지인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세력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이 꼭지를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상한가 갈 뻔했죠. 여기에 정거죠. 그게 뭐냐면 박영선 씨 재료도 이제 거의 소멸됐고 가상화폐도 이제 더 이상 갈 게 없었어요. 꼭지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세력이 나가는 거였어요. 아, 대충 이래갖고 나가는구나. 근데 신용 물량을 잘 보시면 개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냐면 이 정도의 대량 거래 터뜨리고 전고점까지 급등을 했죠. 상한가 갈 뻔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세력들이 뭐 그냥 올렸겠어요? 이 종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호재와 이러이러한 성장성과 이러이러한 매출을 뭐 어떻게 쩌쩌쩌 하면서 이제 호재를 엄청나게 이제 화려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는 내용물이 없는데 포장은 진짜 무슨 저기 그 추석 선물 세트, 그죠? 100만 원짜리 막 그런 거. 네. 금보자기, 그죠? 황금 보자기에 둘러싸였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벽돌 하나 들어있고.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화려하게 포장을 한 거예요. 다 끝났는데. 박영성 씨도 이제, 그죠? 네. 맨날 그때 뭐 생태탕 얘기하고 막 그럴 때잖아요. 그죠? 네. 아주 그냥 선거에서 이제 질 게 거의 확실해졌고. 네. 그러니까 세력이 이 핑계 저 핑계 빠져나간 것 같아요. 네.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네. 이제 포장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네. 엄청 좋다고, 그죠? 네. 신용 물량을 잘 보시면 신용이 여기인데 언제 늘어나는 걸 조심하시면 되냐면 여기에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대형 호재가 나왔겠죠? 그 전에 신용이 그냥 고만고만하죠? 근데 그 뒤로 확 늘어나죠? 어디에서요? 이 뒤에서. 그러면 조심하세요. 10중 8구 물려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마무리 짓죠. 이해되시나요? 네. 10중 8구 물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거를 알면은 어지간하면 안 털리죠. 근데 진짜 신용 이런 거 잘 이겨내시려면 이걸 딱 보면서 아, 신용이 많이 늘어났구나, 조심해야겠다. 그럼 이미 늦어요. 그렇죠? 이미 늦는다니까요. 실력을 더 쌓으셔서 또 신용 쓰고 또 난리 나겠네, 딱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 요쯤 되면 이러이러한 뉴스가 나올 거다. 나와요. 제가 무슨 저기 뭐 동아일보 사장도 아니고, 그죠? 네, 제가 신문사 사장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 맨날 똑같아요.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바뀌지도 않아요, 그냥. 네?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개인들은 맨날 속아요. 안 바뀌어요. 네.
레파토리가 똑같다니까. 계속 하시다 보면 나중에 때가 되면 아세요. 또 신용 쓰고 또 난리 나겠네. 대번 신용 들어옵니다. 아까 그래서 다시 보시죠. 웹스 언제 들어왔어요? 신용이 거래 터지고 뒤에서 들어오잖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거래 터지고 뒤에서 들어온다. 아까 서현탄메탈이 굉장히 심각했죠, 그죠? 맞았어요. 신용이 언제 들어왔나요? 여기죠. 여기네요, 그죠? 땡겨서 보면 되겠네요. 신용이 언제 들어왔어요? 꼭지 찍고 대량거래 터지면서 양봉 나왔잖아요.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뭐 했어요? 신고가 냈잖아요. 14,700원. 간다 또 간다 더 간다. 여기에서 신고가를 살짝 조금 더 내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누가 갔냐면 애니눅률이 상한가가 나옵니다. 4월 초에. 그러니까 이제 서현탄메탈이 상대적으로 상한가가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신용을 쓴 거예요. 왜 썼냐면 애니눅률은 7배, 8배 갔는데 서현탄메탈은 아직 2배도 못 갔다. 그러니까 서현탄메탈도 7배 가야 되니까 아직 6배, 5배 남았다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냥 이거는 대장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제 그런 논리로 들어온 거예요. 서현탄메탈이 못 갈 리가 없다 그러면. 왜냐면 앞에서 네? 윤석열 테마주로 이만큼을 갔는데 지금 요거밖에 못 갔다. 상한가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많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 잠시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만큼 많이 간 대장주인데 못 갔다. 그러니까 갈 거다. 그래서 이건 아직 안 갔다. 그러면서 산 거예요. 근데 이분들 착각한 게 뭐냐면 주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일까요? 2,000원대거든요. 2,000원에서 여기가 얼마인데요? 14,000원. 대충 계산해 보세요. 6배, 7배 올라왔잖아요. 애니눅률은 네? 애니눅률은 7배. 그러니까 서현탄메탈도 7배 올라온 거고 애니눅률도 7배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았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둘 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서현탄메탈은 이제 시작이다. 도대체 무슨 논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안 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얼마큼 올라왔는지. 여기 기준으로 하면 10배 올라왔고 여기 기준으로 하면 7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지금부터 또 간다 이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면 서현탄메탈이 저기 삼성전자 되겠네요. 예? 항상 냉정과 열정 있죠. 그거를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맹렬하게 들어온 거예요. 서현탄메탈아 가지야 그러면서 들어온 거예요. 주님분들 그런 용어 좋아하시죠? 가지야. 네. 서현탄메탈 가지야 그런 거예요. 잘 두고 가겠습니다. 아까 누구랑 똑같잖아요, 그죠? 네. 더 무서운 건 이분들이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반토막 났는데 안 나가요. 원래는 뭐 간단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14,700원, 지금 7,000원이란 말이에요. 6,000원까지 갔어요. 6,000원대까지 갔었죠. 거의 7,000원이죠, 저점이. 그럼 반토막이지 않습니까? 반토막이 나면 신용이 이만큼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그러니까 반등도 6월달에 올게 안 나오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서현이나 덕선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반등 세게 나와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애니눅률도 그랬고 이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실 때 항상 내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고 이거를 갖고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이에요. 내가 서현탄메탈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내 생각은 그렇잖아요. 저기 대비 50% 빠졌고 윤석열 씨 아직
지지율 1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조정받은 것 같은데 바닥 아닌가? 그쵸? 그래서 많이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뭐 안 나와도 30% 50%안 나오겠나? 사실 수 있죠.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아까 제 어르신들이 이런 걸 좋아하신다니까요. 신중하시니까. 네. 아주 좋으신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거 안 보고 사시는 거예요. 조정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보고 사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조정이 끝났나 안 끝났나 이 종목이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확인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신용 물량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아까 제가 여기 몇 퍼센트인지 얘기 잘 안 하죠. 몇 퍼센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늘어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식이 쉬운 듯 하면서 어렵고 어려운 듯 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결론이 뭐예요? 이거 사고 싶으세요? 1번? 별로 안 사고 싶네요. 4번 찍어보세요. 사고 싶으세요? 1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네. 그렇죠? 네.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여기 있는 분들도 잘 빠져나오라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기도나 해주세요. 이거 들고 있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신용을 써서 망가뜨린 분도 있지만 이거 모르고 사가지고 끌려내는 분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모르고 사서. 네. 주님분들이 뭐 알고 들어갑니까? 누가 이거 일부러 물리고 싶어서 누가 물립니까? 일부러 물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모르고 그러는 거죠. 네. 이분들도 잘 나오셔야죠. 요즘에 계속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잡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요번에 투매가 세게 나왔고 여러분들이 멘탈이 깨질 만큼 힘드셨던 거예요. 근데 이 신용 반대매매 물량들이 싸그리 정리될 겁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B2 큰 문제다. 아직 안 끝난 것 같다. 또 폭락이 나올 수 있다. 개인들 정신 못 차렸다. 이러면서. 그 기사가 계속 나오거든. 속으로 외치세요. 이제 돈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투자 금액을 늘릴 수 있을까? 빨리 고민하세요. 그리고 악착같이 수익 내세요. 돈 버셔야 돼요. 나중에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열심히 많이 버셔야 돼요. 네. 인플레이션 감안해갖고 수익을 더 많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도망칠 때가 아니라. 네? 인플레이션 온다고 손절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네? 더 악착같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죠. 나중에 물가가 많이 오를 텐데. 그렇죠? 네. 손절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네. 손절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이 목요일인가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죠. 회원가입을 정말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안 들어오고 머뭇머뭇거릴 때 그때 들어오시면 무조건 수익이 많이 나십니다. 네, 기존 회원들이 수익이 제일 많이 나고요. 네, 그리고 신규 회원들 중에서 누가 수익이 제일 많이 나냐면 남들 안 들어올 때 망설일 때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수익이 제일 많이 나요. 신규 회원들은 아무리 바닥에서 들어와도요 절대로 기존 회원들 수익을 못 따라가요. 아무리 폭락이 나오고 그래서 기존 회원들 종목이 좀 눌려도 절대로 신규 회원들은 기존 회원들 수익률을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기존 회원들은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고 갑니다. 매도세 나올 때까지. 근데 신규 회원들은 처음에 이제 그거를 잘 처음부터는 하죠. 처음부터 잘하면 되는데 그 아무리 이제 바닥에서 돌아도 기존 회원들 수익을 못 따라가요. 근데 이제 기존 회원처럼 되는 거는 한두 달이면 돼요. 종목을 저희 방 종목 조금 매집하시면 기존 회원이 되니까 그때부터 수익이 또 많이 나죠.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급할 때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얘기하려다가 아까 못했는데 내일 해드릴게요. 대선 정책주가 여러분들 매수할 때까지 기다려줄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내일은 대선 정책주가 어떤 식으로 급등하는지 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아주 맛배기만 얘기해 드릴게요. 예고편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본 패턴으로 급등을 할 겁니다. 주인분들 많으시죠? 네. 주식 5년 이상 하신 분들도 뭔 주식이 저렇게 가?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내일은 그 얘기 드릴게요. 오늘 원래 그 얘기 하려다가 주린이 특강 그냥 신용 쪽으로 넘어왔어요. 네. 결론은 신용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신용 물량에 속지 마세요. 신용 뉴스 그죠? 네, 그런 거 속지 마시고 네,
끝까지 버티셔서 수익 내시고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일은 대선 정책주 얘기해 드릴게요. 네.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궁금하신 분들은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요. 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쉬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주소 남겨드릴게요.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